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르도안 아흐메시라는 사람이 쓴 글을 바탕으로 지금 쿠바가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쿠바의 사회주의는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걸까? 이게 바로 오늘 논쟁의 핵심 질문인데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바로 이 질문에 좀 특정한 한 가지 관점을 아주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자료의 저자는 비평가들이 쿠바는 실패했다 이렇게 선언하려고 아주 줄을 섰다고 얘기해요. 근데요, 진짜 혹독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저자 에르도안 아흐멧은 좀 놀라운 주장을 하는데요. 그 공격이 바로 좌파, 그 내부에서부터 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내부로부터의 공격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본격적으로 파고들어보죠. 저자는 쿠바를 약화시키는 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딱 한 집단을 지목하고 있어요. 바로 제5열이라는 표현했습니다. 이게 원래 전쟁 중에 자기 나라 안에서 적을 위해 일하는 내부의 적, 이런 뜻이거든요. 저자는 이 굉장히 강한 단어를 사용해서 어떤 좌파 분파를 묘사하는데요. 이들의 비판이 결국에는 제국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방향으로 흐른다고 주장하는 거죠. 자료에 따르면 이 제5열 좌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언뜻 보기엔 좌파적인 말들을 사용해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흐멧의 주장은 겉으로는 좌파의 언어를 쓰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쿠바 같은 나라들의 힘을 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비평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즉 그들의 이데올로기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저자인 아흐멧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자가 보기엔 이 비평가들의 핵심 생각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돼요. 첫째, 한 나라에서만 사회주의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 둘째, 미국이나 서방의 경제 제재가 미치는 영향은 아예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셋째, 이들의 진짜 목표는 현실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트로츠키주의라는 자신들의 주장이 맞다는 걸 증명하려는 것뿐이라고 봐요. 마지막으로 쿠바 사회주의가 실패했다고 단정 지으면서 외부의 침략까지 정당화시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저자는 이들이 굉장히 교조적이고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저자는 이 비평가들이 사회주의 국가들을 향해서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을 파놓는다고 주장해요. 예를 들어 사회주의 국가가 경제적으로 좀 발전을 한다? 그럼 저건 자본주의다 라고 딱지를 붙여요. 반대로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고 저항하면 저건 독재다라고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해도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이중잣대를 들이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비판에 대해서 저자는 어떻게 반박할까요? 이제 저자의 핵심적인 반론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그 근거는 바로 레닌의 이론에서 가져옵니다. 레닌은 이렇게 말했죠. 투쟁은 가장 광범위하고 격렬하며 무자비해진다. 아흐멧은 바로 이 말을 인용하면서 혁명이 성공했다고 해서 계급투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더 치열해진다는 거죠. 여기서 두 관점의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비평가들은 어떤 종류의 타협이든 그건 원칙을 버리는 배신이라고 봐요. 하지만 저자는 레닌의 말을 빌려서 타협은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정반대의 시각이죠? 그래서 이 자료는 모든 타협을 무조건 거부하는 건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힘든 어린애 같은 생각이라고까지 말해요. 그러니까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이거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건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혁명적으로 성숙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아흐멧의 주안에 나오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필요한 후퇴라는 건데요. 이건 실패가 아니라 전략이라는 거죠. 저자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역사적인 예를 하나 듭니다. 바로 1921년의 소비에트 연방, 즉 소련인데요. 당시에 사회주의를 단숨에 실행하려던 직접적인 돌격이 실패로 돌아갔던 상황에 대한 레닌의 분석을 가져오는 거죠. 레닌은 이 상황을 돌격에서 포위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설명했는데요. 총 4단계입니다. 첫 번째, 직접적 돌격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두 번째, 이 실패를 인정하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가 바로 후퇴인데요.
일단 국가 자본주의처럼 좀 더 안정적인 위치로 한 발 물러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새로운 위치에서부터 길고 끈기 있게 차근차근 사회주의를 건설해 나가는 포위 작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이 비유를 통해 후퇴는 포기나 항복이 아니라 더 길게 보고 가는 지속 가능한 전략으로의 전환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레닌이 남긴 이 말에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패배를 두려워하지 말라. 패배로부터 배우라. 아멕시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에요. 한 번의 좌절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그걸 극복하고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이론들을 오늘날 쿠바의 현실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저자는 현재 쿠바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보고 있을까요? 저자는 지금 쿠바 앞에 놓인 길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는 비판하는 사람들을 좀 달래고 내부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개혁을 하는 길. 둘째는 기존의 정치 체제는 그대로 지키면서 일부 양보와 타협을 하는 길.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때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서 끝까지 싸우는 길입니다. 여기서 저자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설령 쿠바가 전술적인 타협이나 후퇴를 선택한다고 해도 그게 쿠바를 비사회주의적인 국가로 만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 봤던 레닌의 이론처럼 이런 움직임은 혁명 자체를 지키고 살아남기 위한 정당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길을 갈 것인지는 오직 쿠바 국민과 그들의 지도부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요. 특히 저자가 비판했던 그 외부의 비평가들은 이래라 저래라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건 바로 쿠바인들이니까요. 결국 이 자료는 우리에게 하나의 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됩니다. 전술적인 후퇴는 과연 실패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살아남기 위한 가장 궁극적인 혁명적 행동일까요? 혁명 투쟁에서 생존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질문이죠.